길게 뻗은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중국어와 일본어도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상권도 과거 코로나19 시절에는 소규모 매장 공실률이 무려 40%를 넘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한 건 못 참으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한결같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장소는 바로 명동 상권거리인데요. 이곳은 그 중에서도 메인 상권거리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동거리라고 하면 바로 이곳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던 명동거리는 땅값이 비싸고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중심거리를 걷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로 붐비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미지로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요. 오늘 이곳 명동 메인거리에 나와봤는데 뉴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없이 썰렁한 것은 아니지만 발 디딜 틈 없이 미어지지는 않고, 거리 좌우로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고 구경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 합니다. 명동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1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제곱미터당 2억을 넘기게 되며 평당 6억을 가볍게 넘어가는 가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명동의 임대료는 2004년에 세계 10위를 기록한 이후 줄곧 세계 10위권 안에 들면서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동이 지금은 관광 쇼핑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과거 명동은 증권 등 금융의 중심지로 통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1979년 여의도에 새 증권거래소 건물이 완공되면서 증권사들이 여의도로 점차 이동하면서 쇠락을 했으나 2000년 이후 증권사들의 탈여의도를 시행하면서 2011년 이후 명동으로 귀환하는 증권사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옛 명성을 되찾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동의 땅값과 건물 임대료가 비싼 관계로 이곳 음식점들의 음식 가격이 꽤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단체 관광객과 외국인 개인 관광객, 그리고 국내 내국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많았고, 이곳의 상점들은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성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일본인을 비롯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서양, 중동, 남아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도 늘어나면서 각 업체에서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점원을 고용하고 매장 내 안내판도 외국어로 표기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도리어 상인들이 내국인에게 서비스가 박한 역차별 사례로 이어져
종종 매스컴을 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업을 이어가던 명동상권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상권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주로 상점 구성이 바뀌어 내국인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자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임대료가 비싼 상권이었던 명동이다 보니 매출 하락으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점포수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아 여유자금이 부족했던 소규모 매장의 경우는 공실률이 무려 40%를 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엔데믹이 도래한 이후인 2022년부터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회복이 되었고, 2022년에 발생했던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해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명동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아직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 명동 메인거리에서 한 블록 들어가게 되면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상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동 상권 이곳은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와 비교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도톤보리처럼 외국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오사카를 다녀온 한국인들이나 역으로 서울을 간 간사이권 일본인들도 도톤보리와 명동이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곳 명동거리 바로 옆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명동성당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과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노동운동이 한창이었던 시절에는 명동성당과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많이 매스컴에 등장했었기에 명동하면 명동성당이 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과거 명동성당은 돈 없고 힘없고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이들의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명동은 조선시대에는 평범한 선비들이 모여 살던 주택가였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거주자가 들어서면서 상업지구로 변모되었고, 과거 일본인들의 주요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명동은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의 명동성당 자리가 과거 조선시대 천주교 사건의 희생자였던 김범우 토마스의 집터였다고 합니다. 김범우 사망 뒤 천주교에서 집터를 사서 현재 명동성당이 지어졌다고 하고요. 명동성당은 명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한국 현대사, 특히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명동성당은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인파들로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건물도 운치 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성스러운 곳으로 남아있기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명동성당 앞에 오래된 건물들이 좀 보이는데요. 아마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강제 집행을 앞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상가 세입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날도 추운데 시행사와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오후 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요. 명동성당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좀 보였고, 그 앞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을 앞둔 썰렁한 옛 건물들도 좀 보입니다. 자, 오늘은 명동거리와 명동성당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이 되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